네, 오늘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예상했던 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마감 시장부터 자세하게 중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 지수와 마찬가지로 현재 1997포인트에 현재 마감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아침 쪽에 20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출발했었지만은 상승세를 유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현물 쪽에서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이 악재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3,700억 간의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종목들 쪽으로 계속해서 매수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선물에 대한 영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내일 쪽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선물 쪽에서 매수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이제부터는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매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기관 쪽은 2,000억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1,600억 가량 현재 매도 마감을 했고요. 선물 쪽에서는 2,300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섹터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운수창고라든지 전기전자, 증권, 전기가스 그리고 제약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요. 운수창고 같은 경우는 대한해운이 8% 넘는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해운업황에 대한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운수창고의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IT 섹터도 좀 강세를 보이는데요. 금일 네이버가 3%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이었던 긍정적인 주가 소식 그리고 가입자 수가 4억 명을 넘을 것이란 그런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네이버였던 상승 원동력으로 작용했는데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80만 원대의 가격들을 지켜준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1% 넘는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2,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게 되면서 증권주도 동반적으로 현재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KT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이 1%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코스피장 상승세뿐만 아니라 증권주 내 M&A 소식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일주일간 2% 넘는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락 마감하는 종목 섹터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통신 섹터 그리고 보험 섹터, 철강 금속 그리고 기계 섹터가 좀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통신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 최근에 어떤 정부 규제라든지 그리고 시장이 또 강세 쪽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 지수 그리고 철강 금속 같은 경우에도 일단 철강 섹터, 기계 섹터 같은 경우는 중국발 모멘텀이 어제 하루 일시적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금일 약세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마감 동향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코스닥이 557선 1.56%. 말씀드렸던 듯이 종가를 고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오늘 지수 종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종가 기준 고점으로 끝났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양매수 흐름도 장중 끝까지 매수 기조를 유지해주면서 안정적인 말 그대로 원웨이 장세가 계속 펼쳐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좀 긍정적인 점은 4월 초 아주 기분 좋은 산뜻한 출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550포인트라는 선은 코스닥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선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장기 박스권 상단으로 설정됐었던 구간이고요. 이 구간대를 넘어섰었던 달이 별로 없거든요. 2013년도 작년입니다. 작년에 종가 기준에서 한 3월 달쯤에 한 번 넘어섰었고요. 그리고 작년 8월 달쯤, 5개월 후죠. 8월 달쯤에 한 번 넘어섰었고, 지금 다시 한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550선 고지를 좀 다시 한번 좀 밟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또, 코스닥의 상승 자체는 일단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히고 지금 코스피 시장이 다시 이제 펀드 환매가 나오고 코스피 2000 돌파가 조금 오늘도 한 번 걸리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순정형 투자자라고 한다면 기관의 양시장을 모두 끌고 가진 않죠. 코스피에 다시 매도로 전환되니까 코스닥에서는 다시 매수로 전환해주면서 수급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 굉장히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포스코 ICT를 제외한 전 종목들이 다 많이 올라와 줬고요. 또 셀트리온이나 파라다이스, CJ 홈쇼핑이나 CJ ENM, 동서, GS 홈쇼핑. 최근에 홈쇼핑 관련주들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좀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 동조하는 모습도 굉장히 좀 좋아 보였고요. 또 그냥 이제 파라다이스도 지난번 강한 상승 이후에 영종도 카지노와 관련한 강한 상승 이후에 또다시 눌림목 반등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셀트리온은 언제나 시가총액 3%대 바이오 헬스케어 주도주로서 또 견조한 모습 보여주는 것까지 오늘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은 강하게 좀 이끌었습니다. 장세라는 게 테마 장세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장세는 총 상위주 장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 스몰캡 장세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마지막 번이죠. 대형주 장세가 업종 대표주 위주로 좀 나온 하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마감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글로벌 증시 동향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아시아 증시 마감 현황 살펴볼 텐데 일본이 오늘 1% 넘게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영향 어제 오늘 거의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 서상영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엔화가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약화로 103.7엔 내외의 흐름을 보이자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스즈키나 미쓰비시 등 자동차 업종이 3%에서 5%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칩메이커인 르네사스의 자회사인 르네사스 SP 드라이버스 지분 인수를 애플이 한다는 소식 때문에 14% 상승을 하는 등 개별 기업들의 호재도 한몫을 하면서 상승을 지속하였습니다. 그 뒤로 이제 5장 들어서 엔화가 103.9엔에 가까이 다가서자 1.8%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장 막판에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은 1.04%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호적인 글로벌 시장의 흐름으로 상승 출발했는데 여기에 주택구입 제한 완화 검토에 관련된 루머가 시장에 돌면서 폴리부동산 등 부동산 섹터들이 6% 내외의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었고요. 현재는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철광석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BHP, 빌리톤 등 광산업종들이 2% 내외의 상승을 하였지만 식품회사의 실적 하향 조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낙폭이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결국은 0.26%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동남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서상영 차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무래도 상해종합지수가 장중에 상승 반전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한 수급 상황도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6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 순매수를 했네요. 어떤 종목들 샀습니까? 네, 일단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 4,300억 가량 매수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업종 대표주 쪽으로 매수가 지금 집중이 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IT 그리고 자동차 섹터의 매수가 상당히 눈에 띄는 하루였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기전자 섹터가 2,100억가량 매수가 유입됐고요. 운수장비 섹터가 1,100억가량 매수가 유입됐는데 일단 종목별로 세분화시켜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차에 상당히 집중이 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4,300억가량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에만은 1,700억가량 매수가 집중이 되게 되면서 어떤 시장 전체적인 매수보다는 여전히 계속해서 종목적으로 집중하는 양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번 주 그리고 저번 주가 합치게 되면은 거의 6천억이 넘는 매수가 2주일간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기아차가 530억, 코덱스 상품 같은 경우에도 현재 297억 정도 매수 마감을 했고요. 삼성중공업이 207억, 네이버가 150억 가량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LG화학, 신한지주, SK하이닉스, LG전자의 매수 상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매도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거, 그리고 기업은행, 롯데케미칼 쪽으로 집중이 됐었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는지 대형주 중심으로 좀 확인해 봤고요. 코스닥도 간단하게 수급 상황별로 어떤 종목들 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오늘 코스닥 지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코스닥의 제일 호재는 코스피의 박스권이다. 일단 2,000포인트 상단에 좀 걸렸습니다. 예상대로 펀드 판매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관 매도가 진행이 됐고,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를 사면 코스닥을 안 사주고요. 코스피를 안 사주면 코스닥을 사주는 둘 중에 하나만 초이스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기관 투자자들 매매죠. 지수가 1,960포인트 돌파하고 70포인트대로 올라가자마자 5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로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지수가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니까 매도 규모를 멈추더니 이내 다시 매수로 전환해주면서 코스닥 시장을 다 같이 외국인과 같이 견인해주고 있는 이러한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의 성장 동력은 일단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에 기관 투자자들이 기름을 붓는 형식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업종별 일단 오늘 종목들 오늘 장중 매매 동향을 보면 자, 오늘 외국인들 역시 시가총액 상위 위주의 종목들을 많이 담죠. 일단 셀트리온이나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나 실리콘웍스, 마크로젠, 코나이, 성화이텍,
GS홈쇼핑, 아이센스, 메디톡스. 일단은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는 거 외국인 순매수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에 항상 많이 빠져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 지수 상승 구간 550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도 그러한 패턴이 여전히 여과 없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기관 투자자들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광매도나 포스코 ICT, 코나이,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CJENM, 리온코체, 컴투스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